버지니아 울프 지음 홍조 옮김. 낮에 날아다니는 나방을 나방이라 부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 흔히 보이는 노랑 뒷날개 나방이 커튼 그늘 속에 잠들어 있을 때면 우리 안에서는 여지없이 담쟁이 덩굴이 떠오르고 짙은 가을 저녁에 쾌적함이 차오르지만 낮의 나방은 이런 정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들은 잡종이다. 나비처럼 명랑하지도 나방처럼 침울하지도 않다. 그래도 마른 풀잎색의 좁은 날개에 같은 색 술을 달고 있는 이 종은 제 삶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기분 좋은 아침. 포근하고 온화하지만 여름보다는 한층 서늘한 공기가 서려 있는 9월 중순이었다. 창문 맞은편의 들판은 이미 쟁기에 갈려나가고 있었고 쟁기날이 지나간 자리에는 땅이 납작하게 눌린 채 수분을 머금으며 빛나고 있었다. 이런 활기가 들판과 저 너머 구릉에서부터 굴러 들어오는데 시선을 단호히 잭으로 떨구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땔감마귀들 역시 저들만의 연례장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이 나무 꼭대기를 빙 둘러 날아오르자 검은 매듭 수천 개가 묶인 거대한 그물망이 공중으로 던져 올려진 듯했고 얼마 뒤 그 그물망이 서서히 나무 위로 가라앉자 가지끝마다 매듭이 걸린 것만 같았다. 그러다 돌연 그물망이 이번에는 더 넓은 원을 그리며 다시 공중으로 던져졌다. 마치 그렇게 공중으로 던져진 뒤 나무 꼭대기 위로 서서히 내려앉는 것이 엄청나게 흥분되는 일이라도 되는 양 극도의 소란스러움과 지적임이 이어졌다. 땔감아기와 쟁기꾼, 말들은 물론이고 맨 땅이 훤히 드러난 가녀린 구름까지 북돋우던 에너지가 나방에까지 닿아 창률이 사각형의 옆에서 옆으로 푸드덕거리게 한 걸까? 그런 나방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실은 나방을 향한 연민이라는 기묘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날 아침에는 즐거움을 누릴 가능성이 너무 거대하고 다양해 보였기에 삶에서 오로지 나방 한 마리의 몫을 차지한다는 것, 그것도 낱나방의 삶을 차지한다는 것이 고된 운명 같아 보였다. 자신의 변변치 않은 기회를 만끽하려는 열의가 측은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구획의 한쪽 구석으로 활기차게 날아가더니 그곳에서 잠시 멈춰섰다가 다른 쪽으로 가로질러 날아갔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석으로, 그러고는 네 번째 구석으로 날아가는 것 말고 또 무엇이 남아있을까? 저 구릉이 아무리 커도 저 하늘이 아무리 드넓어도 아득히 먼 집에서 연기가 피어올라도 먼 바다로 나간 증기선에서 때때로 낭만적인 소리가 들려와도
이 나방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었다. 나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려니 세상의 거대한 에너지에서 가느다랗지만 순수한 한 가닥이 뽑아져 나와 이 나방의 연약하고 조그마한 몸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나방이 유리창을 가로지를 때마다 나는 생명의 빛으로 된 실 한 가닥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찮은 혹은 아무것도 아닌 그는 다만 생명이었다. 나방이 한없이 작은 데다 에너지라는 한없이 단순한 형태로 열린 창문을 통해 밀려 들어와 나를 비롯한 다른 이들의 머릿속에 무수히 나 있는 좁고 복잡한 통로들을 지나가고 있어서 그랬는지 어딘가 측은하면서도 경이로운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순수한 생명의 작은 구슬을 가져다가 솜털과 깃털로 최대한 가볍게 치장하고는 구불구불 춤을 추게 해서 생의 진실한 본질을 보여주려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기이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가 둥그렇게 말리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꾸며지고 회방당하는 처지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고 점잖게 움직여야만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삶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 그가 나방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더라면 삶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단순한 몸짓을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얼마쯤 지났을까? 춤을 추다 지쳤다는 듯 나방은 햇볕이 쏟아지는 창턱에 자리를 잡았다. 기묘한 광경은 그렇게 끝이 났고 나는 그에 대해 잊어버렸다. 얼마 뒤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나방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다시 춤을 춰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지만 너무 뻣뻣하고 어색해 보이기만 했고 창틀 바닥에서 겨우 파닥거릴 수 있을 뿐이었다. 가로질러 날아가려 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다른 문제에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이 부질없는 시도들을 얼마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았다. 마치 잠깐 멈춰버린 기계가 왜 멈췄는지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다시 작동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나방이 다시 날기를 무심결에 기다리고 있었다. 7번 정도 애썼을까? 나방은 나무로 된 턱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더니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창턱에 드러누웠다. 이 무력한 몸짓에 정신이 번뜩 들었다. 나방이 곤경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없었다. 다리가 헛되이 버둥거렸다. 연필을 뻗어 나방이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찰나 그간의 실패와 어색한 몸짓이
눈앞에 다가온 죽음 때문이라는 생각이 엄습했다. 나는 다시 연필을 내려놓았다. 나방의 다리가 또다시 꿈틀거렸다. 나는 그가 투쟁하던 적을 찾으려는 듯 주위를 살폈다. 문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마도 한낮이었고 들판의 쟁기질은 멈춰 있었다. 전에 있던 활기를 대신해 정적과 고요가 자리하고 있었다. 새들은 먹이를 찾으러 개울로 날아간 뒤였다. 말들은 잠자코 서 있었다. 하지만 그 힘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 무관심하게, 냉담하게, 어느 것도 특별히 주시하지 않은 채 저 밖에 모여 있었다. 어쩐지 마른 풀잎색 작은 나방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 무얼 하려고 애써봤자 소용없었다. 자그마한 다리로 다가오는 파멸에 맞서 싸우려는 나방의 놀라운 노력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 닥친 파멸은 한 번 마음먹으면 도시 전체를, 아니 도시 하나가 아닌 인류 전체를 몰살시킬 수도 있었다. 무엇도 죽음과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기진맥진한 채 잠시 멈추었던 다리가 다시 파닥거렸다. 길을 쓰며 마지막까지 눈부시게 저항한 끝에 나방은 마침내 똑바로 서는데 성공했다. 가여워하는 마음은 물론 모두 생의 편에 서 있었다. 더군다나 신경 쓰거나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데도 이렇게 막강한 힘에 대항하여 누구도 가치를 두거나 지키려 하지 않는 것을 붙잡기 위해 이 보잘것없는 작은 나방이 보여주는 엄청난 노력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생명을, 그 순수한 구슬을 보았다. 나는 소용이 없을 줄 알면서도 연필을 들었다. 그 사이 틀림없는 죽음의 징후가 드러났다. 나방의 몸이 축 늘어지는가 싶더니 곧이어 빳빳해졌다. 투쟁은 끝났다. 보잘것없던 작은 생명체는 이제 죽음을 맞았다. 죽은 나방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그렇게 거대한 힘이 그토록 빈약한 적대자에 대해 거둔 이 사소한 승리가 놀랍기만 했다. 불과 몇 분 전에는 삶이 기이한 것이었는데 이제 죽음이 기이한 것이 되었다. 제 몸을 바로 세우려던 나방은 이제 아주 단정하게, 아무 불평 없이 차분하게 누워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고 죽음은 저 자신보다 더 강하다고.